안녕하세요. 흔치 않은 시댁을 가진 30대 중반 유부녀입니다. 그런 저희 시댁과 친정 사이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다들 웃으며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친정 아빠가 일하며 자주 듣는 이 채널에 우리 사연이 나온다면 아빠가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시집살이나 고부 갈등 같은 건 전혀 겪을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모두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아빠와 시부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였다고 해요. 저희 나름 큰 지방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아빠께선 이 지역 토박이세요. 반면 시부는 어릴 적 깡 시골에서 사시다가 지금 지역으로 중학교 시절에 이사를 왔다고 하셨죠.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던 시부를 챙겨줬던 사람이 바로 아빠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그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친구라는 게 참 희한해요. 아빠는 무척 당차고 활동적인 성격이셨고 시부는 공부만 하던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했거든요. 시부는 유일하게 아빠와 계실 때만 오락도 하고 영화도 보는 등 나름의 일탈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으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공부를 잘했던 시부께선 서울의 의대에 진학하셨고 아빠는 고향에 남아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일을 나간 할아버지 대신 어릴 적부터 밥을 했던 아빠는 타고나길 손맛이 참 좋으셨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할아버지께서 네 엄마가 나중에 하늘에서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음식 맛은 네가 네 엄마보다 낫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네가 해준 음식이 훨씬 맛있구나. 라고 말씀했을 정도였다네요. 게다가 자신이 한 음식을 남이 맛있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뿌듯해지는 것 같아 요식업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27에 코다리찜 가게를 차리신 거죠. 당시엔 남자가 식당을 하는 일은 거의 없던 시대라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했었다는데 다행히 아빠의 식당은 입소문이 나서 금세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다 아빠의 인생이 뒤바뀐 건 당시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시부께서 결혼 약속을 했던 시모와 아빠의 식당에 놀러 왔던 날이었습니다. 현보가 나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귀하신 의사 선생님 아니야? 옆엔 저번에 말해줬던 재수 씨? 시부와 시모는 선을 통해 서로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시모는 서울 중산층 집안의 외동딸이셨죠. 아빠와 시부보다 3살 어리셨던 시모는 이 지역에 친한 언니가 살고 있다며 온 김에 언니를 불러도 괜찮냐고 물어보셨대요. 당연히 아빠와 시부는 흔쾌히 된다고 대답하셨고요. 언니, 여기야. 그렇게 시모를 만나러 아빠의 가게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엄마였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엄마는 아빠를 처음 본 날 아주 홀딱 반하셨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 유쾌하고 호탕한 것이 참 좋아 보였다고요. 게다가 자신이 하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아빠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선 6개월의 터울을 두고 각각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집안의 첫째가 바로 저와 남편이었죠. 어릴 적엔 맞벌이였던 부모님 때문에 남동생 둘과 저는 외갓집에 자주 맡겨졌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선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당시 저희 지역의 유지였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선
가난하고 부모도 없던 아빠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는데 엄마는 황소고집으로 반대를 물리쳤다고 했죠. 어느 날은 퇴근 후 저와 동생들을 데리러 온 엄마 외할머니가 언쟁을 하기도 했어요. 또 바쁜 네가 애들 데리러 온 거야? 강서방은 그깟 식당 얼마나 번다고 바쁜 변호사 아내를 이렇게 부려먹니? 가진 게 없이 내 딸을 데려갔으면 자기가 남들보다 2배, 3배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애들 아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랬지. 식당이 늦게까지 하니까 일찍 끝난 내가 애들 데리러 온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속상해서 그렇지, 속상해서. 네가 빠지는 게 뭐가 있냐? 집 잘 살아.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어. 그리고 직업도 좋아. 그러게 내 말 듣고 선봐서 결혼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어도 되잖아. 평소에도 외할머니가 아빠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던 건 아니었지만 전날은 말씀이 좀 심하시더군요. 당시 7살이었던 제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저는 저라도 엄마 편을 들어 아빠를 변호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나쁘게 말하지 마요. 우리 아빠가 엄마랑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할머니 자꾸 우리 아빠 싫어하면 나도 할머니 싫어할 거예요. 나중에 듣기를 저와 동생들을 그렇게 예뻐했던 외할머니는 그날 제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후 저는 외갓집에 가지 않겠다며 떼를 썼고 전말을 들은 아빠께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외할머니가 아빠를 나쁘게 이야기해서 속상했어? 근데 그건 엄마랑 아빠가 아영이랑 동생들을 사랑하는 만큼 외할머니가 자식인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야. 아빠도 나중에 우리 아영이가 다른 놈한테 시집 간다고 하면 괜히 그놈이 아주 미울 것 같은데? 아빠한텐 우리 아영이가 세상 누구랑 견주어도 아까울 만큼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착한 아영이가 외할머니 조그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드리자. 알았지?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별 수 있나요? 저는 뚱한 표정으로 결국 외갓집으로 향했죠. 외할머니는 제가 오자 괜히 서운하셨는지 틱틱대시더군요. 아영이 너 이제 할머니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러려고 했는데 아빠가 할머니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가 미운 거래요. 원래 부모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를 이해해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제 말에 외할머니는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왜인지 그날 이후 외할머니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더니 차츰 사이가 좋아지다 지금은 아예 아빠를 친아들처럼 예뻐해 주시고 계세요.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적에 시부와 가족들이 제가 사는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근무하시던 시부가 드디어 저희 지역으로 내려와 병원을 개원하셨거든요. 이야, 아영이 많이 컸네. 우리 준석이 기억해? 둘이 동갑인데 마지막으로 봤던 게 5살 때였나? 안녕, 오랜만이다. 나 기억해, 강아영? 기억하고 있어. 왈가닥이었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참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남편의 동생이었던 2살 어린 시누이와 쿵짝이 잘 맞았죠. 이후 우리 두 가족은 시간만 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휴가 또한 같이 다녔습니다. 덕분에 저와 동생들, 남편과 시누이도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학교는 다르지만 남편과 전 함께 대학에 진학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우린 부모님들이 구해준 자취방에서 각각 지냈는데
집 사이의 거리가 걸어서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무서운 서울에서 남편이 얼마나 의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본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사가, 남편은 저희 지역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이서 술을 한잔 하던 와중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물을 마시다 말고 사례가 들려 캑캑댔죠. 근데 우리 결혼은 언제 해? 뭐? 결혼? 사귀지도 않는데 무슨 결혼을 해? 아니, 남녀가 보통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진 뒤에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 아닌가요? 제가 당황하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언제 사겨? 뭐? 황당했어요. 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남편을 내심 좋아하고 있었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얘랑 하게 되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해왔던 터라 남편의 말이 싫지 않더군요. 그렇게 우린 1년여의 연애 끝에 양가의 축복 속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어요. 부모님들은 모이기만 하면 주거니 받거니 네 아들이 더 잘났네, 네 딸이 더 잘났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야, 내가 진규 네 덕분에 대기업 다니는 사위도 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야. 아니야, 내가 네 덕분에 회계사 며느리를 얻은 거지. 그래요, 현복 씨. 아니, 이젠 사돈이라고 불러야죠. 이 사람이 요새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해요. 언니는 어쩜 이렇게 딸을 자기처럼 똑부러지게 잘 키웠대? 아주 리틀 김미자야. 내가 잘났으니까 얘가 나를 보고 아, 저렇게 자라야겠다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봐라. 나처럼 남자 보는 눈도 높아서 네 아들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아주 쭉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균열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건 바로 저희 시부였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양가 가족 다 같이 저희 아빠의 가게에서 모인 날이었습니다. 아유, 힘들어. 내 병원 해먹고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차라리 남의 돈 받고 페이닥터로 일할 때가 훨씬 마음 편했던 것 같아. 진상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시부가 투덜대자 아빠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셨어요. 허허, 내 사업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 나도 우리 가게 이만큼 키우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다. 환자도 어찌 보면 다 손님인데 별의 별 사람이 다 있겠지. 힘내라, 내 친구 병원장. 저는 시부께서 평소처럼 하하하고 웃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부는 인상을 팍 찌푸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맨날 기계처럼 생선이나 조리는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장사라고 다 같은 장사인 줄 알아? 난 사람들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어른들의 눈치를 봤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돈? 저희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다 못해 냉기가 흐를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제야 시부는 아차 싶었는지 황급히 얼버무리더군요. 아니, 아유, 사부인. 제가 요즘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현복이가 하도 편하다 보니 그만 제가 투정을 부렸네요. 그래도 사람이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제 남편이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언행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죠. 야, 현보가 불쾌했다며 미안하다. 내가 요즘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 그래, 괜찮어. 어떻게 사람이 매번 좋은 말만 하고 살아? 짜증 좀 낼 수도 있지. 나도 힘들면 애들 엄마한테도 가끔 짜증내고 그래. 당신도 그만해. 얘가 바로 사과했잖아. 다들 얼른 식기 전에 먹자고. 얘들아,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먹어, 얼른. 시부는 바로 아빠에게 사과를 했고 성격 좋은 아빠는 싸늘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오버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엄마도 성격은 불같았지만 뒤끝은 없던 터라 분위기는 금방 다시 화기애애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시부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아빠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음엔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갈까? 삼겹살에 소주 어때요, 사부인? 야, 삼겹살은 무슨 삼겹살이야? 격 떨어지게. 그러지 말고 코스 요리나 먹으러 가. 내가 자주 가는 데 있어. 삼겹살이 무슨 격이 떨어져? 맛있으면 된 거지. 야, 엄마,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맞게 체면 차릴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만나기만 하면 그깟 저가 음식들이나 먹어야 되냐? 이래서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니까? 맨날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같이 일하는 식당 직원들이 다니까 돈 쓸 줄도 모르지. 저희 시부 원래 저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부터 자꾸 저런 소리를 하니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꼭 식당을 하는 저희 아빠를 깔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번엔 숨기지 않고 저도 인상을 쓰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뭔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주먹을 쥐고 부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또 한 소리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테이블 밑으로 그런 엄마의 손을 지그시 잡더라고요. 참으라는 의미로요. 그래, 그러자. 나는 그런 고급 식당은 잘 아는 데가 없으니까 네가 예약해놔. 의사 친구 덕분에 나도 어디 좋은 데서 식사 좀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아빠는 엄마를 향해 작게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엄마는 마지못해 아빠의 얼굴을 보고 참고 넘기셨고요. 솔직히 시부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원래 두 분은 서로 없이 못 살 정도로 친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후 몇 번의 모임에서 시부는 저희 아빠를 자꾸 무시했습니다. 아빠는 그럴 때마다 웃어 넘기셨고요. 현보가, 여기 마실 거 좀 시켜줘라. 목말라 죽겠다. 그래, 여기 사이다 하나 좀 가져다 줘. 야, 사이다는 무슨 사이다야? 너희 가게 미네랄 워터 같은 거 없어? 그런 건 없는데. 하긴 코다리찜 집에서 내가 뭘 바라냐? 어휴, 다음엔 내가 미리 사오던가 해야지. 됐다. 물이나 마실란다. 저는 보다 못해서 시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댁에서도 제가 그런 거 드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밖에 나가서도 항상 물 아니면 사이다만 찾으셨잖아요. 시댁에 사이다만 페트로 몇 병씩 쟁여놓으시면서. 그리고 저희 아빠 가게 제일 좋아하시던 분이 아버님인데 이 가게 그런 거 없는 거 제일 잘하시는 분도 아버님이시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그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저희 아빠 가게도 이렇게 2층짜리 건물로 확장할 정도면 이제 좀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제가 화를 내자 시모도 제 말에
한마디 더 보태셨습니다. 시모도 그동안 시부의 행동을 참고 두고 보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당신 그만해.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럴 거면 당신 돈으로 좋은 데 예약해서 대접하던가. 당신이 사돈네 코다리찜 제일 좋아하는 거 알고 사돈이 일부러 상다리 휘어지게 매번 차려주는 건데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게 무슨 망언이야? 그래요, 아빠. 저번부터 저도 좀 듣기 거북해요. 맛도 지금 충분히 고급진데요, 뭐. 여기 유명인들도 일부러 찾아오는 맛집인 거 모르세요? 시모와 남편까지 합세해서 시부에게 뭐라고 하자 시부는 그제야 끙 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그날 그 자리는 결국 굉장히 어색해진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성질을 부렸어요. 아버님 진짜 왜 그러셔? 글쎄, 나도 모르겠네. 왜 저러시는지. 아까 장모님 눈빛 봤어? 저러다 진짜 장모님한테 한 대 맞으실 것 같은데 걱정이네. 장모님 혹시 복싱 같은 거 배우진 않으셨지? 뭐? 지금 농담이 나와? 나도 진지하게 걱정하는 거야. 우리 아빠 워낙에 약골이라 한 대만 맞아도 자리에 그냥 들어놓을걸? 제 딴엔 나름 진지하게 걱정한다고 한 남편의 말이 웃겨서 저는 그만 기분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정말로 이러다 두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질 것만 같아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대망의 사건은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시부의 병원은 개원한 지 16년 만에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는 뵐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시더군요. 기분이 좋아서인지 한동안 제 아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사실 바빠서 다 같이 모일 시간도 몇 번 없었지만은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대망의 개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그 병원에 근무할 의사들과 간호사분들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시부가 초대한 지인들이 도착해 있더군요. 아직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도착하지 않았었고요. 아버님, 개업 축하드려요.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 완전 멋진데요?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왔어? 화분 봤다. 고맙다. 오늘 받은 화분 중에 제일로 크고 멋지구나. 아, 여기 인사드려라. 근처 정형외과 병원 원장님이야. 원장님, 제 아들놈하고 며느리입니다. 제 며느리가 이번에 세금 문제로 애 많이 써줬어요. 아, 며느리가 회계사다 보니 덕을 볼 일이 많습니다. 시부는 저희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지인들에게 인사를 시켜주시더군요. 날이 날인지라 저는 그런 시부를 따라다니며 입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미소를 유지하며 인사를 했죠. 그리고 사건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착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돈, 개업 축하드립니다. 아빠는 양손에 커다란 봉지를 든 채로 병원으로 들어오셨어요. 봉지는 열어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왜냐하면 봉지에서 맛있는 냄새가 풀풀 풍겼거든요. 사돈이 제일 좋아하는 코다리찜 좀 싸왔습니다. 손님들하고 나눠 드세요. 아빠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여서인지 꼬박꼬박 시부에게 사돈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뷔페식 케이터링 음식들로 채워진 테이블 옆에 코다리찜을 올려놓고 포장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니, 사돈, 잠시만요. 시부께서 포장을 풀던 아빠의 손을 덥석 잡아 아빠의 행동을 만류하시더군요. 우리는 모두 시부와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돈, 그래도 명색이 여기가 병원인데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고급진 와인 안주들로만 일부러 주문했는데
이러면 제가 곤란하지요. 예? 그런가요? 아빠는 손을 멈추고 민망한 듯이 웃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당장 오늘 병원 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개업 파티랍시고 술도 마련되어 있는 마당에 코다리찜 냄새 좀 풍기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빠가 시부를 생각해서 손님들 목까지 선물이라고 가져온 음식인데 말입니다. 시부의 행동이 거기까지 뿐이었으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시부의 근처에 있던 저희 가족과 시댁 가족 모두가 듣고야 말았죠. 시부가 제 아빠에게 한 귓속말을요. 야, 강연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망신시킬 일 있어? 명색이 사돈이라고 왔으면 차라리 좋은 화분이나 와인을 사올 것이지. 창피하게 코다리찜이 뭐야, 코다리찜이. 내 체면 구기려고 작정했어? 격 떨어지게 누가 생선집 사장 아니랄까봐. 됐으니까 빨리 이 냄새나는 음식 가지고 돌아가. 아니면 밖에 갖다 버리고 다시 들어오던지. 저는 시부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쩜 자기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 한 소리 하려는데 저보다 더 빠르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의 행동에 우리 두 가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는 포장이 풀려있던 코다리찜 한 그릇을 그대로 시부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부의 얼굴과 차려입었던 비싼 정장은 시뻘건 코다리찜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죠. 무서운 정적이 병원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코다리들 위로 시부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양념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식지 않은 코다리들 위에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요. 아, 뜨거! 사부인,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 무슨 짓이라고 했니 지금? 저기요 사돈, 내 남편하고 거의 46년을 알지 않았어요? 그런 제일 친한 친구한테 뭐가 어째? 창피해요? 내 남편 때문에 체면을 구겨? 그동안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참았는데 진짜 원 꼴 같지 않아서 더는 못 봐주겠네. 이 봐요. 당신 지금 실수한 거야. 나는 지금 코다리찜을 당신한테 엎은 게 아니라 내 남편과 당신과의 세월을 던진 거야. 내 남편이 이제 당신 볼 일 없을 거라고. 내가 앞으로 못 만나게 할 거니까. 사부인, 그만하죠. 여기 내 병원 개업식입니다. 사람을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디 모욕죄로 고소 한번 당해볼래요? 모욕죄? 하세요, 고소해. 내가 변호사야, 내가. 그렇게 더럽게 나오겠다 이거지? 내가 이 병원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아요? 사돈이고 내 남편 친구라서? 그 투자금 당장 빼버릴 거야. 여보, 가요. 아, 뭐해? 안 따라 나와? 강아영, 너도 나와. 아빠는 잔뜩 움츠러든 채로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 또한 그 뒤를 따라 나섰죠. 저희 엄마 눈에서 정말 불이든 레이저빔이든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안 따라 나가면 저까지 죽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런 우리 뒤를 남편과 시모, 신우까지 쫓아서 나오더라고요. 병원 밖에 나온 엄마는 뒤를 획 돌아 따라 나온 시모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넌 왜 나와? 네 잘난 병원장 남편 얼굴에 묻은 양념이나 닦아줄 것이지. 언니, 내가 미안해. 기분 많이 나빴지? 아휴, 정말 동네 망신스러워서.
잘했어, 언니. 저 사람은 망신 한번 당해봐야 돼. 최근에 무슨 병원장 모임인지 거길 줄기차게 나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와서는 무슨 와인 수업을 듣겠다고 하질 않나. 집에 뜬금없이 듣지도 않던 클래식 음악 전집을 틀어놓질 않나. 서민들이 어쩌고 상류층이 어쩌고 하더니 결국 저 사다를 냈어. 격이 떨어져? 시골 콧질질이었던 자기 과거 생각 못하고 누구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는 거야? 감히 내 앞에서 교양을 노네? 내가 어디 가만두나 봐라. 제가 말했었죠? 저희 외가 나름 지역에서 터를 잡은 유지 집안이었거든요. 그것도 대대손손 법조계 인물들을 대에 한 명씩은 배출할 정도로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판사였고요. 그런 엄마 앞에서 품이니 뭐니 하는 말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를 무시했으니 엄마가 코웃음 칠만했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그 병원을 짓는데 엄마의 돈이 투자금 명목으로 많이 들어갔었던 모양입니다. 시모의 친정 부모님께선 도와주려고 하셔도 그 정도의 재력은 없으셨다고 해요. 해서 시모께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저희 엄마에게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후 엄마는 정말로 투자금을 모조리 회수하겠다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겨우겨우 말리기 바빴고요. 여보, 그러지 마. 그러다 진규 걔 진짜 쫄딱 망해. 망해보라지. 먼저 고소니 뭐니 얘기했던 게 그 사람 아니야? 감히 내 남편을 무시해? 그래도 진규 내 오랜 친구잖아. 일단 진정하고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자. 그게 제일 교양 없는 짓이라고 당신 이야기했었잖아. 아우, 진짜. 당신 사람이 착한 거야? 멍청한 거야? 짜증나 진짜. 아빠는 으르렁대는 엄마를 진땀을 빼가며 겨우 말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대로는 절대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앞으로 절대 시부를 만나지 말라고 아빠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를 진정시키려 저와 남편도 친정에 머물러 있을 때 시모가 찾아오셨더군요. 왜? 엄마는 전날 시모가 사과를 했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쌀쌀맞게 시모를 맞이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언니, 내가 애들 아빠 집에서 쫓아냈어. 모텔이든 어디로든 가버리라고. 그리고 행여나 언니한테 고소라도 할라치면 그때 나랑 이혼부터 할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놨어. 내가 비밀번호랑 다 바꿔버려서 아마 마음대로는 못 들어올 거야. 내가 사돈 어른이랑 언니한테 싹싹 빌고 올 거 아니면 집에 발도 못 들일 줄 알라고 해놨으니까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사과하러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일단 성질 좀 그만 내. 언니 얼굴에 주름 생겨. 시무가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조금 놀라긴 했지만 이내 시모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야 워낙 천성이 착하고 고상한 분이라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시모의 말을 들은 엄마는 그제야 잔뜩 올라갔던 눈썹을 내리시곤 한숨을 푹 쉬며 시모에게 앉으라고 권하셨습니다. 네 남편 정말 왜 그런다니? 때늦은 도둑질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정말 늦바람이 무섭다 무서워. 도대체 어떤 놈들을 만나서 돌아다녔길래 그런 헛바람이 들었대? 아휴, 나도 몰라. 무슨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데 어디서 그런 가짜는 것들을 만나가지고 원. 속이 탄다 속이 타. 사도는 좀 괜찮으셔? 기분 많이 상하셨지? 두 분은 언제 싸웠냐는 듯 주거니 받거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저와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양가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았죠.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 평생 안 본다고 해도 괜찮아. 나라도 많이 화나고 속상할 테니까. 당연히 화나고 속상하지. 근데 우리 아빠 성격 알잖아. 사이가 그렇게까지 틀어지면 가운데서 제일 속상해할 사람은 우리 아빠일걸? 당한 사람도 우리 아빠인데 참 아이러니해. 그치? 그렇긴 하지. 근데 장모님은 쉽게 마음 풀리실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렇게 해볼까? 시간 앞에 장사 없다잖아. 일단 아버님이 무작정 사과하러 오시기 전에 엄마 기분이 좀 풀릴 시간을 벌자. 당시 우리 두 가족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어요. 시모를 제외한 양가 어른들 세 분 다 그 해가 환갑이셨거든요. 기념으로 다 함께 베트남으로 떠날 계획이었죠.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조금 앞당겨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시부를 빼고서 말입니다. 제 말을 듣고 시모께선 갑자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고, 좋은 생각이다. 그 양반 우리끼리 여행 갔다는 거 알면 약 좀 오르겠는데? 그래, 꼬시긴 하겠다. 당신, 이번엔 군말 없이 따러. 다수결이니까. 이거 뭐 돈 문제도 아니니까 치사하게 굴어도 좀 상관없지? 그래, 뭐. 그 자식 이 정도 왕따는 당해도 싸지. 가자, 가. 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3일 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비행기표와 리조트를 예약해 4박 5일간 베트남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결국 일정을 빼지 못한 시누이와 제 동생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저는 아빠 가게 앞에 종이를 한 장 붙였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말이죠. 환갑 기념 여행으로 인해 며칠간 쉽니다. 그리고 우리 5명이서 신나게 여행을 하던 와중 시부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는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아빠의 휴대폰을 냉큼 뺏어버리셨습니다. 당신이 받으면 또 무슨 호구 같은 소리를 하려고? 받지 마. 그리고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모 또한 시부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시부는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말이죠. 네, 아버님. 예, 아가야. 왜 아무도 내 전화를 안 받냐? 내가 사과하려고 너희 아빠 가게에 찾아갔는데 환갑 여행을 갔다고 가게 문까지 닫았더라. 환갑 여행을 나 빼고 너희들끼리 간 거야? 사람을 그렇게 망신까지 시키더니 이젠 왕따까지 시켜? 다들 정말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건 아버님이셨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소중히 해야지. 둘도 없는 중마고한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왔다잖냐. 어디로 갔는데? 언제 오는데? 네 시엄마도 거기 같이 있냐? 나 여기 있어. 왜? 시모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시더군요. 시부는 그런 시모에게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나한텐 사과하고 오라고 해놓고 사과받을 사람들을 죄다 끌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사과받을 사람들이 사과할 사람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 우린 놀 만큼 놀다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당신은 거기서 좀 더 반성하고 있어. 아, 나 모텔방 이제 질렸단 말이야. 밥도 맨날 밖에서 사 먹으니까 아주 물려 죽겠어. 내가 뭐 알 바야? 그 돈 다 뒀다 뭐해? 가서 좋아하는 비싼 코스 요리도 먹고 스테이크도 실컷 썰고 해. 음료는 꼭 미네랄 워터로 먹고.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른들께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제일 신나게 웃으신 건 바로 저희 엄마였고요. 아유,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너 말 한 번 잘한다. 다 언니한테 배운 거지. 그러게 누가 그렇게 못 배워먹은 행동하래? 이참에 2번 다시 쓸데없는 짓 못하게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렇게 우린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 오랜만에 다들 아빠의 코다리찜이 먹고 싶다며 마감을 한 아빠의 가게로 모였죠. 이번엔 동생들과 신우도 함께 말이죠. 그렇게 신나게 코다리를 뜯고 있는데 가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지 뭡니까? 현보가, 여보. 그 사람은 바로 꼬질꼬질한 모습의 시부였어요. 우리는 전부 코다리를 뜯다 말고 놀라 시부를 다 함께 쳐다봤죠. 이제야 돌아왔구만. 내가 매일 퇴근할 때마다 가게 문이 열렸는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잔뜩 울상이 된 시부는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시부의 행동에 우리 모두 뜯던 코다리를 접시로 툭 떨구고 말았어요. 내가 미안하다, 현보가. 사부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짓을 저질렀어요. 바로 시부가 글쎄 엄마와 아빠 앞에 무릎을 털썩 꿇은 겁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당황한 아빠는 시부를 일으키려 하셨지만 시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팔짱을 끼고 그런 시부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비는 게 맞아. 현보가,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보다. 그냥 나는 좀 출세한 기분을 느끼고 싶었나 봐. 그러려면 내가 내 수준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다. 정작 내 품위를 깎아먹은 건 나 스스로였던 거야. 그걸 이제 아셨어요? 엄마가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엄마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사실을요. 사부인, 제가 없이 자라서 잘 몰랐습니다. 병원도 말이 제 병원이었지 죄다 대출금에 애들 학비에 크게 넉넉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좀 여유로워지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헛바람이 단단히 들었나 봅니다. 허상에 눈이 가려져 정작 중요한 내 친구를 제대로 못 봤어요. 현보가 미안하다. 기분 많이 상했지? 이런 못난 놈이라도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아마. 사부인,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두가 엄마를 바라보았죠. 이 사건의 결말은 결국 엄마가 끝을 내야 매듭지어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입을 삐죽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랑 어울리려면 그 격떨어지는 코다리찜 매번 드셔야 할 건데요. 그냥 혼자서 한우 오마카세 같은 거 고상하게 사 드시지 그래요? 아닙니다. 아휴, 사부인. 혼자서 먹으니까 코스 요리든 고급 사심이든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먹는 음식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리고 저 코다리찜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현복이가 만들어준 거요. 제가 잠깐 허세 좀 떨어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부인께서 투자해 주신 투자금도 당장은 못 돌려드리겠지만 매달 어떻게 해서든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도 같이 코다리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여보,
이제 그만하자. 야, 김진규. 솔직히 나 그동안 기분 나빴는데 그래도 내 딸 시아버지니까 혹시라도 내 딸 밉보일까 봐 내가 좀 더 참은 거야. 근데 네가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 한 번만 다시 믿어줄게. 두 번은 안 참어. 알았냐? 고맙다, 현보가. 엄마는 시부와 아빠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마지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올라와서 앉던가 말던가요. 앞접시는 알아서 가져오세요. 제 남편 시키지 말고. 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시부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앞접시를 가지고 와 좌석 끄트머리에 앉더군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코다리 하나를 국자로 퍼 시부의 접시에 덜어주었죠. 시부는 코다리를 한 입 물더니 다시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엉엉 울더군요. 시모와 아빠도 시부의 눈물을 보자 괜히 눈시울을 붉혔고요. 덕분에 저도 코끝이 찡해지는 걸 겨우 참았네요. 이후 우리 두 가족은 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시부였어요. 자자, 된장찌개가 왔습니다. 왔어요. 바로 그동안 손 하나 까딱 않던 시부가 우리의 모임 때마다 사 먹을 때가 아니면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항상 요리 담당은 저희 아빠였거든요. 어디 사돈이 끓인 찌개 맛 좀 볼까요? 아, 그러게. 나도 이 사람이 끓인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보네. 시부는 그동안 아빠가 해준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받아왔던 것 같다고 했어요. 음식이든 우정이든 뭐든 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그동안 아빠에게 받은 걸 갖고 싶다며 그동안 아빠가 해왔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죠. 어때? 막상 매번 음식하려니까 힘들지? 그러게. 넌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 하냐? 차라리 환자 10명 진료보는 게 훨씬 낫겠다. 불 앞에선 더워 죽겠지. 손질해야 될 재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너 정말 대단하다, 야. 그리고 시부는 저희 엄마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걸 여태 모르시고 다달이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엄마에게 돈을 갚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앙금이 안 풀려. 이 돈이라도 받아내야 내 속이 좀 시원하지. 하지만 아빠가 제게 몰래 귀띔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엄마의 속뜻을 알고 있었죠. 내년에 네 신우 경선이 결혼하는 거 알지? 저도 모아놨다가 신우 축의금으로 죄다 준단다. 나머지도 다 너희랑 네 신우한테 물려줄 거래. 네 엄마가 워낙에 말만 세게 하면서 속은 여린 사람이잖니. 저희 엄마 참 귀엽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엔 병사가 2번 있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번은 신우가 결혼을 한 거고 하나는 말이죠. 저희 부부에게 아주 건강한 아들이 생긴 거랍니다. 조금 있으면 벌써 아들의 돌이랍니다. 아직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 전엔 벽을 잡고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기특하죠? 그 모습을 촬영해서 두 가족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자 글쎄 부모님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죄다 그 영상 캡처 사진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아빠 시부가 오랜만에 두 분끼리 소주를 한 잔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듣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요. 아휴, 야 현보가 이번 추석엔 경선이네 시댁에 또 무슨 선물을 보내야 되냐? 그동안 소고기, 조기, 한과 세트 다 보냈었는데 똑같은 거 보내도 되는 거야? 몰라. 내 딸 시댁이라고 해봤자 너네 집인데 난 너네 집에 뭘 따로 보내본 적이 없어서. 왜? 그쪽에서 다 마음에 안 들어 한대?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아들 결혼시켰을 때랑 또 다르네. 혹시 내 딸 시댁에 밉볼까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없어. 너도 이랬냐? 너도 그래서 그때 날 그렇게 참아준 거야? 그래, 거 봐라. 딸 자식 시집 보내고 나서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지? 야야, 꼬시다 꼬셔. 이제 그때 내 맘 좀 알겠냐? 아유,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잔 더 받으시지요, 사돈. 예, 사돈.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딸 좀 잘 부탁드려요. 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두 분은 이제 그때 일을 농담처럼 안주 삼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다행이지 뭐예요. 어른들이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시는데 저라고 뭐 앙금 남을 게 있나요? 게다가 시부는 전보다도 제게 훨씬 더 잘해주시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저희 가족과 시댁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되어서 참 다행이죠. 요즘 다들 고부 갈등이다, 시집살이다, 뭔가 일이 많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가족이니 한 번쯤은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회포를 푸는 자리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말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단호히 관계를 끊는 결단력도 필요하겠지만은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